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 두 번째 파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파일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글쓰기 단계에서 첫 번째 계획하기 봤죠. 계획하기에서는 예상 독자와 주제, 매체, 목적을 선정했죠. 두 번째는 내용 생성하기, 다른 말로 자료 수집하기인데요. 이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 자료 4개까지 보았습니다. 자료 첫 번째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북한의 언어를 남한의 방언으로 생각한다는 의식을 그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 두 번째에서는 문법 교육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의 주제 남북학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예상 독자인 중학생 수준에 맞지 않아서 활용하지 않고요. 세 번째 자료는 발음 및 표기상의 예로 들면 좋은 사례들을 책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두음 법칙과 사이시오 사례 알아봤고요. 네 번째 자료는 뮤직비디오인데 이제 매체가 신문이므로 내용만 활용했어요. 그 내용은 북한 이탈 청소년이 남한에 와서 겪은 어려움을 담은 내용이니까 그 사례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료는 바로 이거네요. 생활 용어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를 예로 들면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생활용어 또 쉬운 용어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가 있냐면 요것은 누리집에서 찾았대요. 책과 누리집. 남북한의 생활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주거 생활용어에서 이런 게 다르다고 합니다. 남한은 노크 이제 똑똑인데요. 북에서는 송기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한에서 화장실을 북한에선 위생실이라고 하고요. 남한의 냉장고를 북한은 냉동기 여기 두음 법칙 안 지켜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단짝 친구라고 하죠. 그런데 북에서는 딱 친구라고 한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거짓말을 북한에서는 꽝포라고 한대요. 우리가 가르치다 라는 말을 북에서는 배워주다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남한에서의 소풍을 북한에서는 들놀이 혹은 원족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볼펜은 북에서는 원주필이라고 하고요. 수학용어 우리의 빼기는 북에서는 덜기라고 한답니다. 수학용어 교집합을 북에서는 사김이라고 한대요. 이것과 더불어 다른 예들도 있나요? 형태나 발음이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른 사례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수갑은 우리 남한에서는 죄인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손목에 끼우는 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의 수갑은 장갑이라고 하네요. 완전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땡땡질은 이제 이게 질이 전미사죠. 전미사. 그죠. 그래서 뭐 도박질, 미행질,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남한에서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소행 역시 우리도 소행인 원래 행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소행 그러면 좀 잘못한 행동을 말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대요. 그래서 소행이 얌전하다 뭐 이렇게 소행상을 타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요 예는 어떤 예예요? 여기 수갑질 소행 등은 형태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의 예입니다. 이거 꼭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 본문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받아치기는 남한에서 receive, 그죠? 쳐넣기는 serve, 판때기는 라켓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탁구 대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남북 선수들은 이질적인 언어를 통일하는 부분도 익숙해지려고 서로의 언어를 이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극복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럼 어떤 극복 방안입니까?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고 하나로 통일해가는 인식으로 극복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 7을 보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해야 되겠어. 남북 언어는 문화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화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남한 사람들은 흔히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완곡한 표현을 많이 해요. 즉 간접적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즘 많이 바빠서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알아들어? 아, 못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은 창문 좀 열라, 책 좀 빌려주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걸 명령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것 좀 책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화법의 차이, 언어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고에서는 언어 문화 차이로 힘들 수 있다고만 말했어요. 그래서 고쳐쓰기 할 때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독자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자료 7개를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남북 언어 인식에 관한 차이. 그래서 남한 사람들의 대부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 북한의 언어를 남한의 방언쯤으로 생각한다. 75%, 4분의 3%가 요게 자료 1의 내용이 있고요. 내용이었고 자료 3의 자료 2의 내용은 남북의 언어 차이 중에서 발음 및 표기의 차이. 그다음에 어휘의 차이 3, 4. 그다음에 자료 7은 표현의 차이. 표현의 차이는 뭐 우의적인 표현을 쓰냐 이런 화법의 차이죠. 그리고 자료 4와 7은 의사소통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의해서요. 첫 번째는 탈양민이 그 중에서도 북한 이탈 청소년이 우리 남한에 와서 축구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렇죠? 패스, 연락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축구를 하는데 답답함을 겪은 내용 하나랑 화법의 차이, 한국일보 신문, 그죠? 신문 기사에서 남북 언어 예절이 매우 다르다. 즉 화법이 다르다. 남한은 우의적인 표현, 간접적인 표현을 하나, 북한은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 화법 또는 문화의 차이 예를 들었고요. 4와 7에서 남북 언어 차이의 극복 방안 자료 6은 이제 탁구 선수들이, 남북 대표 탁구 선수들이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하면서 서로의 다른 언어들을 맞춰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극복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은이는 내용을 생성할 때, 즉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양한 매체를 찾아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 두 번째는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지라고 할 때 어떻게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어요. 그래서 매체를 고려해서 선정할 때 뮤직비디오 축구 탈향 청소년이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데요. 그 뮤직비디오는 이 신문 매체가 맞지 않아서 내용만을 이용했다는 것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지 않고 내용의 통일성에 맞지 않아서 유물론적 세계관 요거 나온 거 이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활용했네요. 그리고
뭐 이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 수집할 때 이 자료가 글을 쓰는 목적에 맞는지 혹은 찾은 자료가 찾은 자료 가운데 핵심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모르겠어요. 그럼 무엇과 연관해야 돼요? 주제. 그죠? 예상 독자, 매체, 목적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뭐에 맞아야 돼요?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이 자료들만 선정해서 글감으로 이용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자료를 수집했으면 세 번째 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다른 말로 개요표 작성하기 단계인데요. 그래서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개요표예요. 자, 그래서 하은이는 주제가 뭐였죠? 남북 언어의 차이점으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니까 어떤 구조로 잡았다고요? 문제와 해결의 구조를 잡았대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남북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이니까 남북 언어 차이를 먼저 제시하고 그 중에서 표기의 차이, 어휘의 차이, 표현의 차이 각각 제시한 다음에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 이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으로 구조를 잡았으니까 문제와 해결의 구조로 잡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를 잡고 다음과 같이 개요서를 썼어요. 제목은 통일시대 만나는 우리 통일시대의 국어예요. 자, 주제는 남북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래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해결 방안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겠고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남북의 언어 차이로 인한 그죠? 어려움을 예로 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남북의 언어에 관한 인식이 뭐다? 우리 성인의 4분의 3%가 북한 말을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방언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4분의 3이 요게 이제 북한 언어에 관한 인식이었고요. 남북 언어의 차이는 발음 및 표기, 어휘, 표현의 차이가 있다. 자, 이 표현은 문화의 차이랑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 및 표기의 차이는 우리 뭘 봤습니까? 사이시옷과 두음 법칙 봤죠.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띄어쓰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차이. 자, 우리는 의존명사를 띄어쓰기 하지만 북한에서는 의존명사를 띄어쓰기 하지 않고요. 우리는 본용어가 보조용어를 띄어쓰기 하지만 북한은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재로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는 뭐냐면 발음과 표기는 일치하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질이 있었고요. 또 수갑이 있었고 소행이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뭐예요? 표기와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질과 소행은 우리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수갑은 우리가 이제 죄인에게 쓰이는 팔에 끼우는 링이지만 북한에서는 수갑 을 뭐라고 한다? 장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미가 다른 거였고요. 또 하나는 표현이 다른 것 여러 가지 있었어요. 노크와 손기척, 화장실과 위생실, 냉장고와 냉동기, 단짝과 딱친구, 거짓말과 꽝포, 가르치다, 배워주다, 소풍, 원족, 볼펜, 원주필, 빼기, 덜기, 교집합, 사김 이런 단어 보았습니다. 또 북한말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현실, 이것은 우리 주제와 맞지 않아요. 주제가 뭡니까? 통일시대 만나는 통일시대의 국어인데 이걸 뭐죠?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이니까 얘는 통일성을 해침으로 이제 삭제해야 되는 거고요.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이게 두 개 있었어요. 자, 북한 탈양민 중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이 축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 뭐 패스랑 연락이죠.
그것 뮤직비디오인데 내용만 따다 쓴 것. 또 신문기사에서 화법의 차이로 오해가 있었던 일. 그렇죠? 예를 들면 남한은 우회적이고 완곡한 언어를 쓰는 반면에 북한은 명령과 같은 무례 보이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화법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겪는 어려움의 예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탁구 선수들이, 남북한 대표 탁구 선수들이 이제 연습을 하면서 언어를 맞춰가는 것이 이제 극복 방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극복 방안은 남북 언어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인식 아래 남북 언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남북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 노력으로 이제 학생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남북한 말을 정리하여서 사전을 편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사전 편찬은 이제 학생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결의말 큰 사전이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교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결의말 큰 사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죠. 그건 실제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통일시대 언어 문제가 중요한 까닭은 왜 그래요?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렇죠? 무엇도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마무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은이는 내용을 조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글의 목적이 잘 드러내도록 구조를 생각했고요. 또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더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이런 거 있어요. 글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 너무 적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적으면 첨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독자가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읽게 하려면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한다던가, 이제 비유법 혹은, 서리법, 비유법 혹은, 이미지를 활용하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표현하기 단계로 왔습니다. 첫 문장이 잘 안 써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요에 따라서 쓸 내용을 말로 해본대요. 그리고 어떤 표현이 주의를 끌까 생각하다가 비유, 강조, 변화법 등을 떠올려 봤대요. 혹은 속담도 인용해 보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쓸 거야. 통일이 되는데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크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 보자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초고를 썼습니다. 이게 초고인데 이 초고와 다음에 고쳐 쓰기 할 거잖아요. 고쳐 쓰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건 100%. 자, 그러면 자, 초고와 고쳐 쓰기 한 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가면서 읽어 봅시다. 자, 초고 한번 봅시다. 이게 초고예요. 초고. 처음에 쓴 글.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클 것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고쳐 썼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 썼냐면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예로 들어 써보자 라고 고쳤으면 어떤 느낌으로 달라지나요? 자, 독자의 이해를 돕고 내용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와 같이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남북 언어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북한 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다른 지역을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남한의 방언이라고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북한 말은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 언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먼저 발음 및 표기를 보면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서 다음 문단에 이어질 내용을 고려해서 발음 및 표기, 어휘 표현에서 차이가 난다 라고 첨가해주면 훨씬 다음 내용으로 부드럽게 이어질 것 같죠? 네, 이렇게 첨가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먼저 발음 및 표기를 보면 자, 남한은 두음 법칙을 따르고 북한은 따르지 않는다. 어휘를 보면 남북의 일상 용어도 차이가 있다. 화장실도 북한에서는 위생실, 가르치다도 배워주다. 또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가 있다. 소행은 남한에선 부정적, 북한에선 긍정적 의미로 쓰인다. 표현을 보면 남한 사람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북한 사람은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자, 여기서 이제 남북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어휘에서 일상적 어휘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언어 설명했어요. 소행.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표현은 사례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내용, 쉽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어 라고 고쳐쓰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두음 법칙에 관한 사례, 그 다음에 사이시옷에 관한 사례, 또 표현, 즉 화법이 다른 사례는 없으므로 각각의 사례를 모두 보여주면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북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통일이 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속담을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틀린 부분 하나 있어요. 의사와 소통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초고였어요. 자, 그러면 고쳐쓰기 한 것을 다시 봅시다. 고쳐쓰기 한 것. 자, 이 초고랑 고쳐쓰기 비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쳐 쓴 것 한번 볼까요? 자,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클 것이다. 요거 아직 안 고쳤네요. 요거를 뭐라고 고치면 돼요? 그쵸? 독자의 이해를 돕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친다고요?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예로 들어 써보자 라고 고칠 수 있어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알아보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주제를 제시했네요. 중간일 남북 언어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으니까 글의 신뢰성이 매우 높네요. 자,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북한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고쳐 쓴 거네요. 아, 그리고 초고에서는 뭐야? 남북 언어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데 아, 요건 바뀌지 않았네요.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요건 뭐라고 고치면 되죠? 예, 바로 남한의라고 고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북한말은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우리 자료 1를 갖다 쓴 거네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난다. 여기 어떻게 고친다고요? 그래서
발음 및 표기, 표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고치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은 달라진 게 없지요. 중간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아까 한 거랑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중간 3은 역시 달라진 거 없네요. 자, 속담 사용한 거. 그쵸? 비유법에 속해요. 아, 속담이 아니고 그 뭐죠? 뭐뭐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니까 이 직유법은 비유법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을 보니까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생 차원에서는 이게 초고에는 없었던 부분으로 첨가한 거네요.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생 차원에서는 남북 학생이 공동으로 학교생활 안내서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결혼말 큰사정과 같은 남북의 언어를 통합하는 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 또한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교류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새로 첨가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할 수 있어요. 앞에 자주 교류해야 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남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고쳐쓰기 한 건데 이 고쳐쓰기 한 것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뭐라고요? 요거 그죠? 만남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를 요 뒤에 추가하면 서로 교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으니까 더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보면 자, 끝부분이에요. 언어가 통하면 오해도 사라지고 의사소통도 잘 된다. 요 마지막 문단이 초고와 달라졌네요. 자, 초고에서는 이런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꿨어요. 언어가 통하면 오해도 사라지고 의사소통 붙여쓰기 한 거 맞고요. 잘 된다. 이거 붙여쓰기 하는 거 맞고요. 통일 시대를 기다리며 남북이 화합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까지 가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당부의 말까지 첨가를 했고요. 통일 시대를 기다리며 앞에다 통일 시대의 언어 문제가 얼마나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 속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을 첨가해 주면 좋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서 초고에서는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이 좀 부정적인 모습을 다루었다면 이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죠? 소통도 잘 된다라고 하고 말 한마디면 천냥빛을 갚는 것처럼 남북이 화합하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고쳐쓰기 했네요. 이렇게 고쳐쓰기를 하면서 인용한 자료나 세부 내용은 글의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나게 하고 독자인 친구들이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학교 신문이란 매체에 적합한지도 고려하면서 고쳤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난 게 고쳐쓰기 방법인데요. 아까 맨 처음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글 수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수정하는 게 글 전체 수준의 수정이고요. 문단 수준은 문단에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 문단의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 할 때는 내용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표현인지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 표현을 썼는지 단어 수준에서는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를 썼는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적합한지를 보는 게 이제 단어 수준의 고쳐쓰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과 관련된 속담이 몇 개 이제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이고요. 의사소통의 중요성.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조심해야 한다는 중요성. 어린아이 말이라도 귀 담아 들어라는 어린아이의 말일지라도 받아들일 것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못 줍는다. 그러니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하니까 말에 신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이고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게 뭐야? 말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시들을 쭉 이제 필기해 놓았는데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시험 보기, 그러니까 진도를 다 나간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필기하는 단권화 노트를 제가 이제 마련해서 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 요소 여러분이 직접 필기하시고 오답도 정리하면서 이제 100점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